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법을 이해하는 단순한 원리 원포인트 문법 시간입니다. 네, 저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원서 리딩 전문가 이수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모든 원포인트 문법의 첫 시작을 알리는 베이직 포인트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요 여기 써 있듯이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영어는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림에서 시작된 특징이 영어 전반에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서 베이직 포인트 그것도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아서요.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거 뭐야?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사실 알파벳 자체가 그림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위키피디아에 보시면요 알파벳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의 뿔에서 시작해서 알파벳 A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그 알파벳 B 같은 경우는 어떤 집이라든가 이 가축을 가다두는 우리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자 같은 경우는 그쵸 갑골 문자라고 해가지고 이 동물의 뼈에 새겼던 그림이 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영어 역시도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동굴벽화 같은 데서 막 그림을 그렸던 것이 이게 시대가 지나고 어떤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림이 그대로 글자가 됐을 뿐 어쨌든 생성된 원리 시작은 뭐였다? 그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요. 그냥 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 그림을 한번 글자로 변환을 시켜볼까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등장인물 있죠? 이 등장인물 이름은요. 스티브예요. 스티브가 지금 뭐 사과를 그저 나무에서 따고 있는데요. 자, 이거 스티브, 뭐 따다, 사과는 애플, 나무는 트리,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자, 이 각각의 그림이 글자가 됐을 뿐이에요. 그쵸? 보세요. 그래서 어순이 기본적으로 자, 이 그림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부분이 맞습니다. 어순이에요. 보세요. 그냥 어순이 스티브, 픽, 애플, 트리.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떤 주인공이 등장한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면은 그냥 문장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문장이 될 때는 뭐 스티브 픽스 an apple from a tree 이런 식으로 어떤 관사가 붙는다든가 전치사가 붙는다든가 어떤 동사의 격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기본적인 단어가 나열되는 순서를 보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착착착착 나열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은 이 그림이 없어지고 글자로 남아 있지만 그쵸. 원래는 애초에는 이런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어를 보시면 한국어는 그래요. 스티브가 나무에서 사과를 땄다. 뭔가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그림 기반의 언어가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영어는 뭐다?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나열되면 이게 그냥 글자로 변했을 뿐이다. 그림 기반의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어순에 대한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포인트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인데 여기서 알아두실 부분은 뭐다? 이 그림이 그냥 글자로 변한 게 바로 그게 영어다. 이런 식으로 어순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그림에서 시작된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요. 여기 손이 있죠? 핸드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핸드 하면은 당연히 손인데요. 이게요. 재밌게도 건네주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영어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확장이 돼요. 심지어 품사가 막 넘어서까지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요. 손이면 손이고 건네주다면 건네주다지 왜 갑자기 두 개가 둘 다 핸드야? 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이거 뭐 손이죠, 손. 이 그림이 그냥 글자가 됐을 뿐이에요. 근데 건네주는 이 장면에도 뭐예요? 거기에도 손 있죠? 이게 그냥 핸드가 됐다니까요? 글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핸드라고 하면은 손, 건네주다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야. 즉, 이미지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이미지가 글자가 됐을 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기본적인 단어일수록 이런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북, 너무 쉬운 단어도 다 알아요. 책이에요, 책. 자, 그런데 자, 북하면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뭔가 예약하다, 기록하다, 뭐 부킹한다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약하다, 기록하다는 동사가 되기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책이에요, 책.
명사기도 하지만 책에 뭔가를 기록하는 장면에도 책 있잖아요. 뭐야 그러면은 예약하다 기록하다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거 볼게요. 저기 보시면 컵이 있어요. 컵 뭐 다 아시죠? 컵인데 아니 설마 컵도 동사로 쓰일 수 있나? 맞습니다.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손을 컵 모양으로 이렇게 쥐다 혹은 뭔가 컵 이렇게 컵 같은 걸로 뭔가를 뜨다 혹은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뜨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 컵 1번님이 컵 명사 2번님이 동사로는 컵 모양으로 손을 컵 모양으로 치다 암기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영어가 생성된 원리,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구나 라는 걸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걸 바라봤을 때 컵을 기본적으로 얘는 그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이 되고 이미지적으로 다양하게 확장이 될 거라는 거를 알아두고 약간 이렇게 유두리 있게 받아들이면은 이것도 이해하기도 훨씬 편하고 문장 속에서 의미 파악이 더 정확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됐다. 영어는 그림으로 시작된 언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특징들도 이미지적으로 확장되니까 그럴 법하네. 이해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기억도 잘 된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 잘 알아두셔야지 영어를 제대로 어떤 생성 원리에 맞춰서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를요 조금 한국어와 비교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라면 한국어는 그렇습니다. 소리 기반의 언어입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자, 한국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대화가 가능한 소리로만 존재하는 언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글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글자는 대신 한자를 차용해 와서 한자를 빌려 와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고 있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근데 세종대왕님이 우리 말을 표현하는데 한자를 기록하는데 한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 말이랑 이게 한자랑 서로 잘 맞지가 않으니까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리 말에 딱 맞는 글자를 만들어 줄게. 훈민정음에서 그렇죠. 나란 말씀이 중국말과 달라. 이게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입모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라고 해가지고 한글을 창제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소리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표현하는 것을 다 글자로 표시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짝짝꿍 싱크가 아주 잘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back 이라고 읽죠. 자, 이거는요. 남이라고 읽고요. 자, 이게 사실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그냥 실제로 있는 단어는 아닌데 읽을 때 다 어떻다고 이런 쓰지 않는 단어조차도 읽을 때 다 모두가 똑같이 읽어요. 왜? 소리 기반으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랑 소리랑 아주 싱크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그림 기반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림, 그 다음에 글자가 먼저 있었다가 나중에 이게 언어로 쓸 수 있는 소리를 나중에 소리를 입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특징이냐면은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세이지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이 세이지가 뭐냐면 제 영어 이름인데요. 세이지가 어떤 허브, 약초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현명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주 좋은 뜻이죠. 게다가 제가 이름이 이수영, 그 S로 시작하는데 이름이 세이지 역시도 S로 시작하죠. 그리고 수영이란 이름이 좀 약간 중성적인 느낌인데 세이지 역시도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어서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그리고 의미도 너무 좋아. 아주 고풍스러운 느낌도 막 들어해가지고 제가 영어 이름으로 잘 쓰고 있는데 문제가 한국 분들이 이걸 보면요 자꾸 싸게 이렇게 읽어요. 싸게. 아니 세이지라는 뭔가 정말 멋있는 이름이 싸게 아주 저렴한 이름이 돼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싸게라고 읽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이지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싸게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보시면요. 자, 이걸 세이지라고 읽어야 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프라고 읽어야 되죠. 제 중동 지역에서 온 제 외국인 친구 중 한 명 이름이 이건데요. 자, 이거 네이프라고 부르면 그 친구는요 막 화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이름은 나페라고 불러줘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걸 싸게라고 얘기하면 저는 화를 내는데 그 친구는 이거를 보고 네이프라고 읽으면 막 화내고 나페라고 읽으라고 해요. 똑같이 A 써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로 읽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라고 읽으라고 하고 달라요. 자, 네이프라고 읽는 것도 맞고요. 나페라고 읽는 것도 맞습니다.
어때요? 물론 영어도 어떤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는 어떤 원리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파닉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배우기도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있긴 있지만 완벽하게 싱크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어처럼. 왜요? 원래는 글자가 있었고 나중에 소리를 입혔기 때문에 이렇게 싱크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요. 한국어처럼 소리로 기반을 했다가 나중에 글자가 만들어진 언어 중에 일본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라가나는 뭐 한자의 초서체를 이렇게 간략화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또 재밌는 거는 한국어랑 일본어는 어순이 동일합니다. 또 그리고 그림 기반으로 시작된 언어 뭐 있습니까? 그쵸? 말씀드린 중국어가 그래요. 재밌는 거는 영어랑 중국어는 어순도 동일하죠. 자,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우리가 영어랑 한국어랑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만들어진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한국어의 관점에서 영어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가 너무 많고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바로 그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영어를 바라보면은 이해가 쑥쑥 잘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고 첫 강의 베이직 포인트 1번에서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영어를 접하실 때 이러한 관점에서 영어를 바라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영어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생길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포인트에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